네, 다음은 이제 남양유업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참 앞으로 갈 길도 멀고, 머리도 좀 아픈 그런 이슈입니다. 셀프 보수 한도 승인 소송에서 최종 졌다는 이야기고요. 2023년도 5월 달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의 결의권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사내 이사였고 최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사 보수 한도는 사내 이사를 대상으로, 사내 사회 이사를 대상으로, 등기 이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 한도이기 때문에 사내 이사인 홍원식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찬성을 하게 되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인의 급여를 본인이 결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 이해관계자에 해당돼서 의결권이 없다라는 게 법의 취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 들어온 상대방 쪽에서 이제 소송을 건 거고, 감사 소송 건 겁니다. 이건 심해서 검사가 소송을 건 건데, 1심에서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해당 결의는 취소 판결했고요. 2심 올해 1월 달 2심에 가가지고 다시 졌고요. 3심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게 법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명확한 그런 규정인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장사에 대한 판례가 없었는데 이렇게 대법까지 가가지고 졌기 때문에 이제는 판례가 완벽하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다. 뭐 말은 맞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많은 회사들에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상장사들이 현재 의사결정하는 그 프로세스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이자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분이 한 30%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그러면 법대로 하면 앞으로는 이사보수 한도 결의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뭐 지배구조를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회사의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 주주가 30% 가지고 있으면 70%는 외부 주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식을 모으면 되지 않냐.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외부 주주의 지분이 10%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감사 선임할 때 전자투표로 이렇게 전자투표 도입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정도수 완화하는 것처럼 이 이사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이런 그 완화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남ing협이 많은 거를 참 선두주자죠. 손짓의 선두주자인 이 남ing협. 무슨 나쁜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문에 하여튼 예, 좀 많이 나오죠. 예전에 제가 남ing협 회사 앞에서 근무한 반대편 도로 도산대로 앞에 반대편에서 근무할 때는 자꾸 그 여기 주주들하고 그 뭐야 그 노조가 와가지고 장송국하고 강아지 개만 짖는 소리를 계속 틀어놔요. 막 미치겠어요. 나영구 앞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계속 틀어놔가지고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영역을 다녔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장송국하고 개 짖는 소리를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졌던 그런 회사인데 우리 이제 원식이 형님이 이게 하나 컴퍼니 팔라다가 이제 막판에 나가리 치고 막 하여튼 뭐 난리 쳤죠. 난리 부르스가 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백테크를 건 게 이사 보수 한도. 그중에 퇴직금 받아가셔야 되니까 이자 보수 한도를 했는데 이 상법에 있던 내용은 예전부터 있던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했죠. 뭐 간단한 예로
이거 상법이기 때문에 상장사, 비상장사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보통 창업자가 자기가 대표이사를 하죠. 대표이사를 하고 이 등기사는 당연히 등기사가 돼야 대표이사가 되는 거니까. 100%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는 거죠. 해답이 없는 거고. 의결권은 다 주측방이니까. 뭐, 물론 이제 무보수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홍차영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의 뭐 30%, 50%, 뭐 적으면은 이제 25%.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인 이름으로 회사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나 또는 등기이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사보수 한도에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 이건 특별 이해관계자라고 해가지고 특별 이해관계자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급여에 대해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상법 368조에 3은 예전부터 있던 거고 이거를 근데 아무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넘어갔고 또 안다고 하도 주총은 이제 60일 넘어가면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내용인데 이걸 이제 거른 거죠. 그래서 서울 고법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예. 심리불속회의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패소가 확정돼서 끝난 거라서 이제 이 선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장사들, 이제 비상장사도 물론 이제 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비상장사들은 그렇게 이슈가 크지 않으니까 상장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자기 주식을 또 뭐 법인한테 이전해가지고 그 법인을 지배하는 그건 또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뭐 마가 파트너스처럼 마가 파트너스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지성 이사님은 소지성 이사 마가 파트너스에 출자하지 않았다라면 그 이사보수 한도에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마가 파트너스 넘겨가지고 마가 파트너스가 행사하게 되면 그건 또 가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지금 있는 상장사들은 누구도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상장사 주인이면 내가 대주주면 주총에서 그냥 이사보상도 통과하는 거고 근데 좀 주총하기 전에 뭐 주주 제한도 오고 소액 뭐 액트라든지 헤이홀더 이런 데서 이제 주주연대가 결성돼 있으면 이제 그때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표이사를 물러나고 뭐 꼭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등기 이사면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누구 뭐 알 수 없는 뭐 부장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바지 사장을 세우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박냄이나 뭐 쌍방울도 아니고 바지 사장을 세우는 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우리 홍차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통결의 요건의 찬성을 뭐 모으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고 이 전자투표 뭐 이런 것처럼 감사선임도 뭐 정족수를 완화하는 규정이 필요한 거죠. 꼭 감사선임처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무언가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사선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법으로 법이 만들어 통과가 돼가지고 상법에서 이제 여러 조건들을 해결할 경우에 참석주주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참석주주의 과반수로. 이제 그 과반수에서 당연히 3% 적용을 하지만 근데 이제 요거는 완전 이사보상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뭐 재무제표 승인처럼 보통의 25%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특히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더욱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지분율이 낮으면 그건 그건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수권 모집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좀 많이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어려운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있어야 돼요. 현실은 아무도 문제를 안 삼기 때문에 그냥 하는 그런 현실이 계속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 삼을 때는 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